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도동의 한 주택에서 할머니와 손주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 여성의 아들이자 아이의 아버지를 검거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1차 합동 감식이 끝났고 결과 브리핑을 봤는데 아무래도 1차 합동 감식만으로 발화원을 찾기에는 그만큼 화재 규모가 컸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들을 감식 이후에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예. 일단은 추정되는 결과에 대해서 중간 보도가 된 부분이 있지만은 네. 그것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현장 검증을 해서 감식한 내용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작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수에서 최종적으로 이 화재의 원인은 뭘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서를 나오게 되고요. 예.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법적 책임자가 누구이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 부분을 다루는 것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네, 이천 화재 사고는 사실 예견된 참사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안전공단에서 이미 수차례 화재 위험성을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은 이 화재 지금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예. 근본적인 거는 인화성 유증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점화원이 작동을 해서 폭발을 했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이제 사실 중에 하나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들은 다 이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고요, 소방시설법에도 있고요. 관련 법규에서 이렇게 유증기가 가득 차지 않도록 환기를 하도록 하는 의무도 있고요. 이런 용접이나 점화 작업 시에 이렇게 화재 위험성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관련된 시설을 설치한 것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 위험성 평가 계획, 시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계획서를 내고 평가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예. 이미 문제 지적이 다 있었던 상황인데 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이 작업이 벌어지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목숨들이 희생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이 1차 합동 감식을 진행을 했고 내일 이제 2차 합동 감식이 이어질 예정인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비슷한 화재 사건의 변호를 맡아보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좀 비춰봤을 때 발화원, 그러니까 화재 원인을 좀 밝혀내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하나는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물리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화학적인 원인이 돼서 화재가 발생했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화재가 어떻게 번져 나갔고 어떻게 폭발이 이루어졌고 그 원인은 그래서 시작된 점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예. 자, 이런 과학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거와 별개로 그렇다면 이런 과학적인 원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에는 분명히 사람의 행위와 과실이 개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과실을 일으켰는지, 과연 이제 이 당시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이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용접 작업이 벌어졌다면은 우레탄 발포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유증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네. 그 상황에서 그 유증기가 가득 찬 것들을 어떻게 체크하고 환기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크 안 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진 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누구의 책임이었는지를 가려내는 이 과학적인 부분과 별개로 또 이제 법적인 책임들을 가려내는 수사, 이 두 가지가 양갈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이제 물류창고 화재를 보면서 2008년에 있었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화재 사고를 두고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비슷한 부분은 우레탄. 이 발포 작업 중에서 예.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이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발포 작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연성이 높은 유증기가 형성이 되고요. 이 유증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아주 작은 스파크만 있더라도 폭발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우레탄이 이제 인화성 물질로서 막 타게 된다면은 굉장히 유독한, 소위 말해서 화학적으로 독가스라고 할 수 있는 독가스가 순식간에 생성이 돼서 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숨진 그런 비극적인 참사를 겪었는데 예.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번에도 또 우레탄 작업을 하고 네. 있고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도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똑같은 우레탄 발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통해서 과연 이런 폭발 위험성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것들이 준수되고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다시 또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예.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좀 반성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방식으로 이제 큰 인명 피해가 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화재 원인 규명할 때 과학적 원인과 과실적인 부분 이제 짚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부분을 좀 보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이번 경우에는 완전한 건물이 아니라 이제 공사 중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방법이나 뭐 건축법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소방시설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제 건물,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도 소방시설을 갖춰놓고 화재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시적인 소화시설들을 만들어 놓거나 예. 대피로를 만들어 놓거나 그런 부분들, 경보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상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될 거고요.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과정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화재 예방을 위한 그리고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사고고요.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재해가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산업의 재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각각의 의무들을 이 시공사 그리고 관련된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행을 했고 체크를 했는지를 확인해보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산업안전보건법 이제 소방법과 함께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인데 그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이후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보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내용들입니까? 네,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스와 그리고 이것을 점화할 수 있는 용접 불꽃들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규칙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유증기가 가득 찰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환기를 원활하게 하도록 해서 유증기가 차지 않도록 하고 일정 농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들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규정이 있고요. 특히 용접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전기 스파크를 통해서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곳과 이 곳을 차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차단 기계 대표적으로 뭐 용접 방화포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규정은 다 있고 예. 굉장히 상세하게 다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사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예방 매뉴얼 규정은 다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경찰에 이어서 검찰도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검사 15명이 투입이 됐고 윤석열 총장의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는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법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과학적 원인이 밝혀지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과학적 원인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되는 현존하는 규정들이 다 지켜졌다면은 발생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된 이유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찾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이런 현장들의 사고들을 보다 보면 특성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어떤 회사가 시공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가 시공을 하고 담당자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하청의 재하청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숨지신 분들이 대부분 일용 노무직이신 분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이 각각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거나 미루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태를 지배하고 사고에 책임져야 하는 회사는 누구이고 담당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앞으로의 수사 상황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상도동 한 주택의 장롱 안에서 할머니와 손주의 시신이 발견됐던 사건인데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들이자 아빠였다면서요? 네, 뭐 너무 끔찍한 사고인데 예. 사건이죠. 근데 일단 지금 당시 이제 수사가 좁혀지는 과정 중에서도 한 명 그 이제 아들이자 아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도주 중인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요. 네. 결국은 이제 자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면은 기존에도 강력한 전과가 있었는데 예. 사실 뭐 이 두 명이나 이렇게 살해를 했다는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제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네. 이제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과 이력도 있고 또 범행 후에 도주를 하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게 처벌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뭐 전과만으로 무조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법 적대적인 태도, 결국은 교화가 좀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법 적대적인 태도를 이 범죄로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도대체 무슨 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가족들한테 이런 위해를 또 가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어서 정경심 교수의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만기 예정일이 다음 달 10일인데 검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 교수 측은 이게 헌법 취지와 맞지 않다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뭐 양측의 주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결국 우리 헌법상은 두 가지 이제 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 재판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겠죠. 이제 검찰 측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재판이 절반도 못 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더 추가로 발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나머지 진실에 대한 특히 증거인멸이라는 우려가 있고 그것이 또 기소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변호인 쪽에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원래는 한 시급의 구속기간이 6개월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정해놨다는 거는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6개월이 넘어서서라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풀어달라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 아니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추가 발부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소를 한 다음에 영장 구속 기소를 한 다음에 추가 기소를 하면 추가 또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 다만 이 사건은 좀 독특한 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그리고 기소를 할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에 14가지가 있었다면은 그다음에 구속 기소를 할 때요. 다시 기소를 할 때는 3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 예.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첫 번째 기소 이후에 추가 기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 기소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도 추가 기소가 있는 것처럼 또 발부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또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첨예한 다툼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추가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다음 달 11일 자정에 석방이 될 텐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는 어떤 법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이 진행된 심리 결과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심증이 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예. 합니다. 결국은 어차피 이런 것들이 유죄로 인정이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실형을 만약에 선고할 것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신병을 다시 풀어줄 가능성이 좀 낮고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심리의 결과를 봤을 때 기소 내용 공소 사실에 대한 이제 인정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로서도 이런 판단과 어떤 전망이 저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신병 구속이나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